매주 화요일 격주로 부동산 소식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도움 말씀 위해서 부동산 컨설턴트인 김지훈 소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 컨설턴트 김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부동산 규제와 함께 이 고금리가 겹치며 많은 혼란을 겪었던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재작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고금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규제는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자, 현재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중반기에 접어든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전망세로 이어지던 분위기에서 3분기에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으로 신용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부동산 규제 완화 영향으로 주택대출 중심으로는 오히려 대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일명 비토와 같은 빚을 내서 집을 사는 방향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인데요. 반면에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조합 등에서는 대출을 줄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은행이 19일 날 발표한 2023년 2분기 대출 형태 서베이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3분기 대출 태도 지수는 5포인트를 기록해 완화적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네. 이 지수는 0보다 크면 완화 또는 증가, 작으면 강화 또는 감소를 의미하는데요. 사주별로 살펴보면 가계주택 관련 대출 태도 지수가 11포인트로 다소 높았습니다. 작년 2분기부터 1년 3개월째 완화적 대출 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부동산과 대출 규제 완화 영향이 큰 것으로 한국은행은 분석했습니다. 가계 일반 대출은 6포인트를 기록했으며 신용대출이 순상한을 지속하고 대환대출 플랫폼이 5월 말 출시되면서 완화적 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주택과 관련한 대출들도 앞으로도 좀 늘어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군요. 근데 이 기업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대출도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기업 대출은 규모별로 나뉘었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대출 태도 지수는 마이너스 3포인트로 강화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며 대기업에 대한 대출이 줄이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작년 말부터 대기업 대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어 차원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리에도 나서고 있으나 금융권의 대출 잔액이 131조 원을 돌파하고 연체율도 2%를 넘어서며 곳곳에서는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2020년 말까지 92조 5천억 원 등으로 100조 원을 넘기진 않았는데요. 2021년 말 112조 9천억 원 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수익성 및 자금 회수에 문제가 생긴 부동산 PF 사업장이 늘어나게 되면서 심각한 수준으로 연체율이 오르고 있는 점입니다. 올해 3월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01%로 지난해 12월 말 1.19%보다 0.82%나 급증했습니다. 네. 대출 규모도 커지고 또 연체율도 커지면서 위험성이 매우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PF 대출 잔액이 계속 늘어나고 연체율마저 2%를 넘었다는 점은 많은 사업장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심각해지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의 금융당국은 폭력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지난 4월 말 재가동한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부실 사업장 가려내기를 진행 중이며 협약이 적용된 부실 사업장과 부실 우려 사업장은 모두 91곳으로 이 가운데 66곳에 대해서만 만기 연장, 신규 자금 지원 등의 정상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오는 9월에는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펀드도 본격 가동될 예정입니다. 5개 운용사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각 펀드로 출자하는 1천억 원을 포함해 각각 2천억 원 등의 펀드를 신속히 조성할 예정이며 윤창현 의원은 새마을금고 인출 사태에서 보듯 시장은 정부의 대책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일부 증권사의 부실 규모는 임계치를 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선제적 채무 조정에 돌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부동산 시장에 혼돈이 발생하며 이 밖에 최근에 좀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뭐 업다운 계약이라든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빈틈이 많았었는데 이를 보완해서 개정된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예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됐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는 10월 19일부터 개정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시행됩니다. 거래 행위를 광범위하게 제한해왔던 토지 거래 허가 제도를 조금 더 세밀하게 규제할 수 있는 신세 규제가 시행되는데요. 토지 거래를 허가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투기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과 기획 부동산으로 특정할 수 있게 됐으며 허가 대상 토지를 주택이 포함된 토지, 임야 등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투기 행위와 관련성이 낮아도 허가 대상으로 묶여서 모두가 높은 강도의 규제를 받았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허가 대상자, 허가 대상 용도와 지목 등으로 구체적 사항들을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정권자가 이러한 사항을 특정할 경우에는 이 사실을 반드시 공고해야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 밖에 시세 조작을 위해서 거짓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됐는지 자세하게 전해 주시죠. 네. 또 다른 개정으로 실제 계약 또는 계약 해제를 하지 않았음에도 시세 조작을 위해 거짓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경우에도 처벌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시세 조작을 위해서 허위로 거래를 신고해 집값을 왜곡하는 행위가 종종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제재 수단은 과태료 3천만 원에 불과해 송방망이 처벌이라는 아우성도 많았습니다. 이에 시세 조작, 대출 한도 상향, 탈세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거짓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 상한액이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대 5%에서 10%로 상향됩니다. 앞으로는 거래가와 신고가격 차이가 20% 이상에서 3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5%, 그리고 30% 이상에서 40% 미만인 경우에는 7% 등으로 과태료 부과 구간이 세분화됩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신속한 소식과 정보 잘 전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 컨설턴트 김지훈 소장이었습니다.